참고로 아울러서 그 니콜라라고 들어보셨죠? 니콜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린벨트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게 있어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2021년 5월 11일 날 지난주에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좀 이름은 복잡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수소차, 수소 충전소를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 법적인 보완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그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있거든요.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을 위한 차고지가 있는데 그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개발 못하게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수소차 충전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 수소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법과 정책이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한 번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들어보셨겠지만 녹색 성장, 또 최근엔 영어를 쓰네요. 그린 뉴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4년이 지나서 이런 법 개정이 되었네요. 어느 정책이든지 이제 먼저 할 것하고 나중에 할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생각난 김에 이 법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소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도자료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보도자료 나온 것들이 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2018년도엔 2건 있었고요. 2019년도 1건, 2020년 3건인데 2021년 지금까지 5건 상당히 많이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맨 아래 내용 2018년도 보도자료 보시면요. 그 내용은 뭐냐면 2019년도에 수소차를 4,000대 보급할 예정이고 2022년까지 수소차 생산 설비 4만 대 확보하고 신규 고용 3,000명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이런 2018년도에 4년 이후를 계획했던 이 내용들이 좀 지켜졌는지 그것들 좀 궁금해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한 수소차의 총 판매량이 6,600대라고 합니다. 2022년까지 우리가 4만 대 생산해도 아마 판로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말이 나온 김에 법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번 2021년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령인데 이 자막에 쓴 내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2가지 때문에 법 개정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모든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해라. 종전까지는 70%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제 모두 다 업무용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라는 거예요. 2번째,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충전소에 남아있으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한 번쯤 법 체계상으로도 한번 시적절한 것이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망 관련해서 각 증권사 HTS 들어가 보시면 수소차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주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물론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건 다 인정하지만 그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그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그 관련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올해 이제 2021년 들어서 관련 제도들이 막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비에 따라서 수소차 그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는지 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보는 수소차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울러서 그 니콜라라고 들어보셨죠? 니콜라.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수소차 관련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것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도 조선비즈의 2020년 6월 10일자 기사로 난 건데요. 제목이 수소트럭 니콜라, 차 한 대도 없이 포드 시총 지켰다. 포드 자동차는 미국 유수의 기업인데 그 2014년도에 창립한 니콜라라는 벤처, 어찌 보면 스타트업 기업이 그 4일 만에 그 포드 자동차의 시총을 앞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니콜라는 그때까지도 차량을 한 대라도 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3개월 후인 2020년 9월 14일 그 동아일보에서 또 기사가 났는데요. 미국의 금융 분석 업체에서 니콜라가 부여한 기술이 과장됐다. 그 광범위한 독점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짓말로 파트너들을 끌어들였다. 니콜라는 수십 개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아주 복잡한 사기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 9월 달에 미국 법무부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 최고 고점이 79달러, 80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오늘자 좀 전에 보니까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12달러입니다. 80% 이상 하락이 크죠. 2021년 들어서 수소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그린벨트에 관련된 이런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그 필요성과 또 효용은 다 인정을 하지만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가 정책의 앞부분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좀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꼭 수소차여야만 하느냐. 수소차를 반대하는 분들의 그 논거 중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얘기 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수소차다. 수소차로 가는 경우는 현재 가솔린 경유차들, 이 생산 구조가 하청 구조잖아요. 이 구조가 그대로 수소차로도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법령 검색하다 보니까 그 그린벨트 수소차라는